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7월 9일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발표입니다. 제가 그냥 직접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음 4가지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도 중국 현지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고 사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7월 9일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발표문이고, 둘째는 같은 날 인민은행의 기자회견 Q&A 내용입니다. 셋째는 중국 현지 증권사인 CICC가 발간한 경제 리포트고, 넷째는 CICC가 발간한 시황 전략 리포트입니다. 본 영상은 셋째까지 하고 넷째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할게요. 우선 7월 9일 저녁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발표문입니다. 말을 다듬지 않고 그냥 직역할게요. 실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종합융자 원가의 안정성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2021년 7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이미 5% 지준율을 집행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인하 후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지급 준비율은 8.9%다. 올 들어 일부 원자재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부 소형 미형 기업들이 원가 상승 등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은 통화정책의 안정성, 유효성을 견지하며 대수만관을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대수만관은 물을 대량으로 푼다는 뜻으로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중국 쪽에서 많이 사용해요. 통화정책의 안정성, 유효성을 견지하며 대수만관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힘을 쓰는 방식을 취해 소형, 미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했다. 다음 단계에 있어서 중국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 안정을 중요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이 명목 경제 성장률과 대체로 적합하도록 유지, 역주기 설계를 잘하고 중소기업 녹색 발전,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 고품질 발전과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적절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네, 이상 인민은행의 발표문이고 이어서 같은 날 인민은행의 기자회견 중 Q&A 3개입니다. 첫 질문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온건한 통화정책의 방향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하 인민은행 측 답변입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 2020년 코로나에 대응할 때 인민은행은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시행을 견지했고 5월 이후 강도는 점차 정상 상태로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는 이미 기본적으로 코로나 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통화정책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후의 정상적인 조치로서 공급하는 일부 자금은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된 MLF, 즉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또 일부는 금융기관들이 7월 중하순 납세 피크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 비중을 늘리고 은행 시스템 유동성 총량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안정성, 유효성을 견지하고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하며 대수만관을 하지 않는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어떤 면을 고려한 결정인가요? 이하 인민은행 측 답변입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자금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며 실물 경제를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금 배치 능력을 증강하고 고품질 발전과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적절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는 인민은행의 융자 구조를 조정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원을 효과적으로 증가하며 금융기관들이 지준율 인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형, 미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셋째는 이번 지준율 인하는 금융기관 자금의 원가를 매년 약 130억 yuan 절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전도 역할을 통해 사회종합융자 원가를 절감하도록 촉진한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이번 지준율은 얼마의 자금을 공급하는가? 이하 인민은행 측 답변입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전면 인하다. 기존에 이미 5%의 지준율을 집행한 일부 현급 법인인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약 1조 위안의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일부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5%의 지준율은 현재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낮고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실물 경제 지원과 자체적인 온건한 경영을 아울러 돌보는 데 유리하다. 네, 여기까지가 인민은행의 발표문과 기자회견 Q&A 내용이고 이어서 CICC의 경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降准点评紧信用松货币宽财政将持续较长时间 번역하면 지준율 인하 코멘트 신용 긴축, 통화 늦은, 재정 완화는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될 것. 마찬가지로 쭉 번역할게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것을 제기한 후 인민은행은 7월 9일 지준율을 0.5%포인트 전면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약 1조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중 일부는 MLF, 즉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치환과 납세 시즌의 유동성 부족을 보충할 것이다. CICC는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신용 긴축, 통화 늦은, 재정 완화는 아마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최적의 정책 조합이기도 할 것이라고 코멘트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0.5%포인트 전면 인하하기로 발표했고 여기에는 기존에 이미 5% 지준율을 집행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약 1조 위안의 장기 자금을 공급할 것이고 그중 일부 자금은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된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치환하는 데 사용된다. CICC는 6월 유동성 관찰 보고서에서 이미 분석했다시피 하반기에 4.15조 위안의 MLF 만기가 있는데 이는 사상 피크, 그중 7월 15일에 4천억 위안이 만기 도래될 건데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한 일부 자금은 이 MLF 만기 도래 치환에 사용될 것이다. 이외에 인민은행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일부 자금은 7월 중하순의 납세 피크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보충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즉 이번 지준율 인하로 공급되는 유동성은 1조 위안보다 적을 것을 의미하고 인민은행이 가장 최근에 지준율 전면 인하로 MLF 치환을 한 것은 2019년 1월이었는데 당시 순 공급된 자금은 8천억 위안으로 당시 1.5조 위안이라는 총 공급 금액의 약 절반이었다. CICC는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중국 작년의 신용 확장은 비교적 큰 채무 압력을 가져다 줬다. 지금의 신용 긴축은 중기적으로 채무 문제 해결, 금융 리스크 방지 해소에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강 압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편 공급의 제한으로 초래된 원가 상승은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기업의 이윤을 압축시켰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긴축시켰고 그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약화시켰고 신용 리스크의 상승과 자발적인 신용 긴축을 초래한 동시에 경제의 내생적인 성장 동력을 억제시켰다. 따라서 통화 늦은 재정 완화로 신용 긴축의 영향을 해지하고 상쇄해야 한다. 올해 전문 채권의 발행과 재정 지출의 진도로 봤을 때 지방정부의 잠재 채무의 해소와 지방 채무 리스크 방지에 영향을 받아 전문 채권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통제가 비교적 엄격했고 재정 자체의 지원 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늦은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민은행은 정부의 일원으로 Inclusive Finance, 녹색금융 재대출 재할인 등 정책 자체로도 준재정 정책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직능을 맡았다. 향후 몇 년을 바라보면 채무 해소, 성장 조절, 빈부격차 축소 간의 관계를 균형화하고 신용 긴축, 통화 늦은, 재정 완화는 아마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최적의 정책 조합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지준율 전면 인하를 발표한 것은 바로 신용 긴축, 통화 늦은, 재정 완화라는 정책 조합의 반영이고 인민은행이 공급 측의 제약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 정책을 긴축하지 않고 그보다 인플레이션 회색 코뿔소가 기업 이윤에 대한 압박, 채무 리스크의 영향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MLF를 치환하는 것은 대소만관이 아니라 주요 목적은 장기로 단기를 바꾸고 금융기관의 부채 비용을 감소하며 종합융자 금리의 하락을 보다 추진해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에 조력하는 것이다. 통화 정책은 중기적으로 계속 안정 속에서 약간 느슨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삼농, 소형 미형 기업, 민영 기업, 녹색 재대출 재할인 등 통화 정책 수단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네, CICC가 7월 9일에 발간한 경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 리포트 제목은 신용 긴축, 통화 느슨, 재정 완화는 비교적 긴 기간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CICC가 7월 11일에 발간한 시황 전략 리포트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할게요. 네, 지금까지 찐종토였습니다.